이번에는 저 용인으로 한번 가봅시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지난 4일이었습니다. 지난 4일이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아닙니다. 사흘 전입니다. 사흘 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용인정이라는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이탄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4일날 있었던 실제 그 영상입니다. 그래픽이 등장할 겁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지난 4일 임종석 전 실장이 경기 용인정에 출마한 이탄희 후보의 지원 유세 좀 전 영상 확인하셨고요. 그런데 당시에 용인 서부경찰서가 임종석 전 실장 측의 요청이 없었는데도요, 경찰관들이 사복 차림으로 임종석 전 실장 경호에 나섰답니다. 논란이 좀 된 거예요. 이거 데일리안이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논란이 되니까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당의 당대표나 선대위원장이 오더라도 요청이 없어도 우리는 저렇게 사복 차림으로 다 경호에 나섭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참고로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에서 어느 직책도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일 뿐이에요. 당대표도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복 차림으로 경호에 나섰다? 우리 전지현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아니, 근데 이전에 저런 신뢰가 있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예.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이 지금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산부 요인도 아니고 신변에 위협이 있었다는 거 제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요청도 없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먼저 가가지고 경호를 했다는 거는 이건 좀 시체말로 오버한 것 같습니다. 오버한 것 같다, 경찰이? 네. 물론 경찰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통합당의 유승민 의원이 후보들 지원 유세 다니잖아요. 그럴 때도 저렇게 사복 차림으로 경호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기는 하나, 어떻습니까? 우리 선거를 여러 번 목격하셨던 우리 김상일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 논란이 될 만한 사안입니까? 어때요, 좀 보시기에? 글쎄, 임종석 실장이 요청했으면 임종석 전 실장이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인데 요청을 안 했다니까 용인 서부경찰서가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전직에 관한 예우는 법률 규정에 다 있어요. 전직 대통령, 전직 산부요인.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도 무슨 경호에 대한 없어요. 예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예.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전지현 변호사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고요. 오버한 측면이 있다? 네, 오버한 것이고 그 해명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거짓 해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유승민 전 대표가 지원 유세를 할 때도 사복으로 경호를 했다 그러는데 그걸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봤어요. 임종석 실장이 나타나니까 어쨌든 사복 차림으로 경찰이 이제 경호를 한 거잖아요. 예. 경찰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권력의 실세가 누구인지, 누가 가장 최측근인지 이런 부분이 경찰이 상당히 민감할 뿐만 아니라 정보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왔나? 물론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 경찰의 사복 차림을 한 가운데 경호 이 부분을 짚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의 이름은 더불어시민당이죠. 그런데 김 기자, 어제 이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회의하면서 무슨 손팻말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함께 부산에서 합동회의를 가졌거든요. 여기에서 좀 유명한 야구의 일화가 등장했는데 롯데 자이언츠의 고 최동원 선수의 일화를 들면서 뭔가 시민에게 친숙한 야구 이야기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시고 설명 이어갈게요. 1984년 코리안시에서 실천을 앞둔 최동원의 정신입니다. 북자로 동원한 이기까지 완성됐을 때 최동원 선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 해봅시다. 결국 이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7차전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많은 시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칩니다. 마음 해봅시다. 부산 총선 승리! 마음 해봅시다. 21대 총선 민주당 합수! 마음 해봅시다. 4월 10일, 11일 사전투표 참가! 부산 사전투표율 전국 1위!
네, 포토타임을 가지면서 또 구호를 외치면서 지금 앞에 1번하고 5번의 손팻말을 함께 들고 있죠. 저거 버스에서도 저렇게 해서 한번 그 시정 요구를 받았던 바 있는데 어제는 회의 시간에 손팻말로 1번과 5번을 들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4월 15일 선거일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꼼수 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자, 쌍둥이 버스 한번 봅시다. 민주당이 얼마 전에 민주당하고 시민당이 버스를 저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선거운동할 때 쓰려고. 그러니까 쌍둥이 버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 다 똑같아요. 100% 똑같은데 당명만 달라요. 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근데 1호 그 숫자 적힌 거 좀 풀샷으로 있으면 좀 주세요. 예. 자, 그런데 이 쌍둥이 버스를 보면 1이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 바로 이거네요. 예. 1하고 5가 보이죠?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기호가 1번이고 더불어시민당의 기호가 5번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저 15라는 게 4월 15일, 15 그 투표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으나 선관위에서는 무슨 소리? 안 돼요. 빨리 저거 버스 교체하세요. 안 돼요. 저렇게 하시면. 그래서 바뀐 거 있어요? 바뀐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쌍둥이 버스가 이렇게 교체된 거예요. 숫자 빠졌죠? 1하고 5하고. 선관위한테 경고를 먹고 1과 5라는 숫자를 뺐는데 버스에서 손팻말 다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버스에서는 1, 5를 지웠는데 손팻말로 1과 5가 등장했습니다. 역시 민주당은 15일 선거일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전지현 변호사는 수긍이 되십니까? 저거는 수긍이 되는 게 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기호 같은 거를 시설물에 표시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놓고 그 예시로 드는 게 뭐 간판, 현수막, 그다음에 광고 시설 이런 거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니는 광고 시설물이라고 일종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저거는 내부 회의 과정에서 그냥 팻말을 든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결정이 이해가 갑니다. 선관위 결정이 이해가 간다는 게, 그러니까 저 손팻말 든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죠. 그 선관위에서는 버스에서는 저 1호 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는 여기저기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광고 시설물로 볼 수가 있지만은 저거는 내부 회의 과정에서 그냥 본인들끼리 모여 있을 때 팻말을 든 거에 불과하잖아요. 저 자체는 그래서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예. 버스는 문제가 돼도. 네, 김상희 평론가. 저희 이제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선관위가 굉장히 좀 지금 한심하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한심하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이 판단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관위를 만든 거예요. 선거관리를 잘하라. 근데 지금 저 두 당이 별개의 정당입니까? 하나의 정당입니까? 그러면 별개의 정당으로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판단을 돕는 거죠. 근데 두 개의 정당이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그래도 법적으로는 그냥 양 당의 주장일 뿐인 거예요. 근데 국민이 이것을 하나의 정당으로 보게끔 하는 우를 지금 선관위가 범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선관위가 미리미리 저런 것들을 예측해가지고 미리미리 좀 약간 엄정하게 모든 것을 그동안 해왔다면 저게 저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거대 양당의 지금 행태들은 나중에 역사가 굉장히 한심한 시대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겁니다. 그러게요. 뭐 여기저기에서 이번 이 선거가 참 코미디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말 이 한심하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